그만큼 오로지 그 약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감정 하나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필로폰은 특히 식욕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필로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합병증적인 증상들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정재훈입니다. 저는 약 30여 년 동안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마약대체운동본부의 전문교육원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필로폰을 BTS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고 젊은이들을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독일이나 영국,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마황의 활성 성분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 소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 형성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고 많은 중독자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전후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이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사람들은 원하고 정부는 금지시키고 그 과정에 불온한 세력들이 암거래를 시도하게 된 거죠.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니까 한국에다가 전진기지를 둔 거죠. 주로 남해안 지역, 부산과 마산, 경남 지역에 조그만 섬들,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이것들을 몰래 일본으로 밀수해서 암거래로 보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필로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던 사람들이 한 번씩 시도해보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폭력 조직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향락 문화가 번성하는 지역으로 이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접한 마약류 중에 하나가 필로폰이에요.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단속할 만큼 정비가 되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필로폰 사용이 늘어나게 되죠.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암페타민은 의약품으로 개발되었어요.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작용이 각성작용이에요. 필로폰도 그렇고 암페타민도 그렇고요. 이 각성작용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하게 됐어요. 군수공장이나 군인들이 이 암페타민류를 복용하면 잠을 안 자고 전투를 계속할 수 있고 거의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각성제로 보급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체중을 줄이는데 또는 비만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런 와중에 ADHD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ADHD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암페타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암페타민이 각성제로 등록되어서 판매되었었는데 운전기사들이 졸음을 쫓는 목적으로 카페인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졸음을 쫓는 효과가 훨씬 강하니까 이 암페타민을 썼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각성제로 썼었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던 약은 아니었고 일부 운전자들이 사용하던 약이었어요. 약을 먹으면 각성이 잠을 안 자도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소위 일본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일본, 독일, 다른 연합국의 군인들도 암페타민이나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전투를 한다. 이거 굉장히 큰 효과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며칠씩 잠을 안 자고도 일하고 전투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뇌가 파괴되는 건 아니고요. 잠 안 잤으면 우리 뇌는 쉬어야 하니까 생리적으로 작동을 하면 더 많이 자게 해요. 이틀 밤 새고 나서 하루 종일 잠만 잘 수도 있는 거예요. 뇌를 크게 변질시키진 않고 화학물질이 자극이 뇌를 변질시켜요. 행복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자극이 없는데 즐거움을 유발하는 정신 자극이 없는데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도취감, 즐거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물로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죠. 필로폰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고요. 필로폰에 중독이 되면 밥 먹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운동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별로.
그만큼 오로지 그 약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그 감정 하나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필로폰은 특히 식욕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필로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합병증적인 증상들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개선하고 중독을 치료하고 열심히 재활을 시켜놓으면 상당 부분 외모도 외형도 회복이 돼요. 운동 능력이 실제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각성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더 크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본인이 정신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면서 같이 뭘 하냐면 아나보릭 스테로이드를 같이 해요. 근육질을 형성하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 그걸 증가시키게 하는 호르몬성 물질이에요. 그런 호르몬제를 같이 복용하는 거죠. 육체미 또는 강한 근력 효과, 뭐 예를 들어 뭐 역도 선수라든지 유도 선수라든지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많이 받는데 이것까지 먹으면 육체적 정신적 효과가 상승적으로 나타나겠죠. 그것도 일종의 환각이다. 그런데 대담함은 보인다. 이게 생활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화된다는 건 내 몸에 배어야 돼요. 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득화, 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체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육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초, 중, 고등까지 너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피해야 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여가가 별로 없었어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는 경제력이 좋아지고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중요한 행복 결정 인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체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교육 구조는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교육들이 매우 적은 포션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대학 과정에는 아예 없어요, 교육이. 전공을 하는 데는 여러 또 다른 부가적인 교육들을 받아요. 안전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안전교육들을 받는데 약물 안전교육이 없어요. 마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안전교육이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